여보, 나 죽을 거야. 임계는 침대 위에서 휴대폰 껴안고 뒹굴었는데 화면에는 배회지의 치명적인 윙크샷이 딱 걸렸다. 재빨리 캡처해서 새 배경화면으로 지정하고 화면에 입을 쪽 맞췄다. NG의 최신 컴백 콘셉트 필름을 벌써 108번 반복 재생한 그녀. 넷째 오빠 배성진이 노크노크 누가 내 마음 문을 두드릴까 하며 나른하게 눈썹 치는 장면은 볼 때마다 황홀함이 몰려왔다. 휴대폰 앨범은 4폴더로 나뉘어 각각 여보 1호 여보, 2호 여보, 3호 여보, 4호라고 이름 붙여두고 매일 배경화면과 잠금화면을 돌렸었다. 20회 동안 메마른 그녀의 감정생활은 전부 이 내 남돌로 채워졌다. 임계. 또 밤새 아이돌 영상 보고 있네? 내일 엑스트라 촬영 나가야 하는 거 모르고 맞은 침대 룸메가 잔소리를 퍼부었다. 엑스트라 촬영보다 덕질이 훨씬 중요하지. 임계는 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넌 모를 거야. 이 네 사람은 내 정신적 버팀목이야. 없으면 살 수 없어. 콘셉트 필름을 109번 틀려고 할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임계는 배달 음식인 줄 알고 슬리퍼 질질 끌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정장에 금태 안경 쓴 남자가 서 있었고 뒤에는 눈물로 눈가가 퉁퉁 부은 귀부인이 따라왔다. 임계 양 맞으신가요? 정장 남자가 서류 한 장 건넸다. 저는 임그룹 법무팀 변호사입니다. 확인할 사안이 있어 찾아뵙습니다. 임계는 어리둥절한 채 서류를 받았고 맨 위에 굵은 글씨로 DNA 친족 감정서라고 적힌 게 눈에 들어왔다. 아래로 훑어보니 결론란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 채취시료와 임가시료의 친족 일치율 99.99%로 직계 혈육임을 확인. 이게 무슨 소리야? 임계가 눈살을 찌푸렸다. 사람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제 부모님은 평범한 노동자분들이신데. 걔야. 귀부인이 달려들어 그녀를 꽉 안고 온몸을 떨며 통곡했다. 엄마다. 20해 전 부모한테 너를 빼앗겨 잃어버렸고 엄마 아빠가 줄곧 너를 찾았어. 임계는 얼어붙었다. 양부모에게 주어진 건 사실이지만 양부모는 일찍 돌아가셔서 친부모를 찾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다. 잠깐만요. 그녀가 귀부인을 살짝 떼어냈다. 감정서가 진짜라고 해도 저를 왜 찾으세요? 그냥 엑스트라 찍는 무명 배우인데 임그룹이랑 전 상관없잖아요. 내 친오빠들이 연예계에 있으니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밀어 올렸다. NG 배회지, 배성아, 배성난, 배성진. 이 네 분이 내 친오빠들입니다. 임계의 머릿속이 옹하고 울렸다. 누구라고요? 배회지, 배성아, 배성난, 배성진입니다. 변호사가 다시 읊었다. 내가 잃어버렸을 때 겨우 10달 아기였고 맏오빠 배회지는 7살로 부모가 너를 안고 가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뒤로 줄곧. 임계는 듣지도 못하고 휴대폰 화면 속 배회지 배경화면을 내려다보고 다시 변호사를 쳐다봤다. 내 여보가 내 친오빠라고? 귀부인은 더 크게 흐느꼈다. 임계는 어떻게 긴 리무진에 타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멍해졌다. 폰 화면 속 배회지가 여전히 눈빛을 보이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믿기지 않았다. 정말 오류 없는 거 맞죠? 변호사에게 4번째 물었다. 저 같은 무명이 그 탑돌들이랑 한 가족일 수 있다고요? 앞으로 연예계 지원 자원을 전면 재배치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공경스럽게 답했다. 오늘 밤 임가에서 친인척 환영 만찬을 준비했고 내 도련님들 모두 참석할 겁니다. 잠시만. 임계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 사람들도 온다고요? 당연하지요. 20해 동안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귀부인, 즉 친어머니 임부인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걔야. 맏오빠는 공연 갈 때마다 도시마다 수배지를 붙이고 다녔고 이 오빠는 목에 내가 잃어버렸을 때 찾던 방울 목걸이를 평생 달고 다녀. 3오빠가 쓴 모든 노래는 전부. 엄마 잠시만요. 임계가 귀를 막았다. 제가 소화할 시간 좀 주세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늘 아침까지 팬카페 출석 체크하고 오빠 보고 싶어라고 글 썼는데 저녁에 4명의 여보와 식탁에서 마주해야 한다니. 차가 별장 앞에 멈췄다. 임계는 인부인에게 끌려 안으로 들어갔고 변호사가 뒤따랐다. 발밑은 손 밟은 것처럼 휘청거리고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쓴 모든 덕질 글이 마구 떠올랐다. 배회진은 내 운명의 남자 배성아 오늘 밤 꿈에 와줘. 배성난 이 미소 보고 심장 터질 뻔했어. 배성진 언제 나랑 결혼해? 준비 다 됐어. 다 끝났다. 완전 망했다. 임계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조명이 눈부시게 켜졌다. 소파에서 네 남자가 일제히 일어섰는데 모두 키가 185cm 이상이고 간편한 홈웨어를 입었음에도 패션 화보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배회지가 가장 앞에 섰다. 무대 메이크업이 지워진 민낯은 오히려 이목이 더 선명했고 화면 속에서 그녀를 수없이 열광하게 한 눈은 지금 붉게 충혈된 채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임계야. 목소리가 쉬어 있었고 한 걸음 다가와 그녀를 통째로 품에 안았다. 팔을 꽉 조여 숨 가쁠 지경이었다. 어디로 사라졌니? 임계의 얼굴은 그의 가슴에 묻히고 은은한 전나무 향기가 코를 스쳤다. 이 거리, 이 촉감은 100번 꿈꿔도 상상도 못한 순간이었다. 배회지 뒤에 배성하는 목에 걸린 방울 목걸이를 만지고 고개를 돌렸지만 임계의 눈가로는 눈물 닦는 모습이 훔쳐 보였다. 배성나는 곁에 서서 무대에서 사람 녹일 듯 부드러웠던 미소가 사라지고 입술을 꽉 다물었다. 키가 가장 큰 배성진은 바로 돌아와 그녀와 마도바를 뒤에서 껴안고 188cm 큰 몸을 그녀 어깨에 기댔다. 동생아, 배성진이 흐느끼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정말 오랫동안 찾았어. 임계는 새 오빠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였다. 머리 위에는 배회지의 턱이 닿고 등 뒤에는 배성진의 가슴이 양옆으로 배성아와 배성난이 붙어 내 벽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저기. 임계는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온몸에 땀이 흘렀다. 일단 좀 놔주실래요? 너무 더워 죽을 것 같아요. 내 오빠는 동시에 놓았지만 눈길은 여전히 그녀에게 붙어 있었다. 배회진은 눈을 내려뜨리고 켜진 휴대폰 화면을 발견했다. 그 자신의 윙크 사진 배경화면이 모두에게 선명하게 보인 채였다.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배경화면이냐? 배회지가 눈을 가늘게 떴다. 임계는 황급히 폰을 뒤집어 가슴에 꼭 붙였다. 아니야, 그냥 아무 사진. 배성아가 다가와 화면 꺼지기 전 뜬 알림 배너를 훔쳐봤다. 여보 1호 팬카페 출석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 몇 호라고? 배성아가 천천히 읽고 눈썹을 높이 치켜 올렸다. 배성진이 폰을 횃배하사 지문 잠금을 풀자 앨범의 내 폴더가 한눈에 드러났다. 여보 1호부터 여보 4호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여보 4호 폴더를 열자 그의 무대 직캠, 생사진, 밈, 인터뷰 편집본이 가득했고 가장 최근 사진은 어제 올린 인스타 셀카였다. 그녀 부계정으로 20개 댓글을 달았는데 자기 오늘 너무 멋있어부터 언제 나랑 결혼해까지 다양하게 적혀 있었다. 배성진의 얼굴은 눈에 띄게 붉어졌다. 배성나는 조용히 폰을 건네받아 자신의 폴더를 훑고 임계를 쳐다봤다. 나한테 연애 편지 썼었어? 그건 팬카페에 올린 동인 창작 글인데 진심으로 쓴 거 아니야? 배성난에게 보내는 1100통의 연애 편지. 배성난은 트위터 고정글 제목을 한 글자씩 읊었다. 연재 중이고 98통까지 썼네. 지금까지 배성난은 내 마음속에서 132번 죽었다가 132번 살아났다고. 임계는 땅에 꺼지고 싶은 심정이었다. 배회진은 셋째 오빠 손에서 폰을 가져가 자신의 폴더를 두어 번 훑은 뒤 무표정하게 화면을 끄고 돌려주었다. 내일 전부 지워라. 왜 그래요? 임계가 무의식적으로 폰을 감쌌다. 내가 공들여 모은 건데. 배성아가 냉소하며 말했다. 남겨서 뭐 할 건데? 계속 여보라고 부를 거야? 임계는 입만 열고 말이 나오지 않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평소 인터넷에서 막 덕질하며 여보라고 불렀지만 눈앞에 살아있는 내 탑돌이 서 있으니 각자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임부인은 곁에서 울음을 그치고 임계를 식탁으로 이끌었다. 됐어, 싸우지 말고 밥 먹어라. 빈 식탁 한가운데 임계를 앉히고 내 오빠가 양옆으로 나뉘어 앉았다. 배회진은 왼쪽, 배성아는 오른쪽, 배성난과 배성진은 그 아래로 이어 앉았다. 젓가락을 들자마자 내 쌍의 젓가락이 동시에 그녀 그릇에 음식을 집어넣었다. 이거 먹어봐. 배회지가 갈비 한 점을 집어줬다. 너무 마르다. 배성아가 새우 한 마리를 밀어 넣었다. 동생아, 이 국물 맛봐. 배성난이 국자를 떠 건네줬다. 이거 맛있어. 배성진이 탕수육 접시 전체를 그녀 앞으로 밀어놨다. 임계의 그릇은 순식간에 음식 산처럼 쌓였고 가득한 음식과 내 오빠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상황이 우습게 느껴졌다. 오늘 아침까지 화면 보며 침 흘리는 덕질러였는데 지금은 탑돌 4명 한가운데 앉아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보살핌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이는 못 먹어요. 천천히 먹어라. 배회지가 그릇을 더 밀어놓고 눈을 한시도 그녀 얼굴에서 떼지 않았다. 임계는 밥 2숟가락 뜨고 사방의 시선에 온몸이 소름 끼쳐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무서워요. 배성난이 진짜 미소를 지었는데 무대 때처럼 입가가 부드럽게 휘어졌다. 20해 만에 만난 동생인데 좀 더 쳐다보게 해줘. 내가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작았어. 배성진이 손으로 크기를 비췄다. 빨간 꽃무늬 원피스 입고 목에 방울 달고 있었거든. 이 오빠는 아직도 그 방울 목걸이 달고 다녀. 임계가 배성아를 돌아봤다. 목에 가는 은사슬과 작은 방울 장식이 달려있고 평소 무대 때는 하이넥으로 가려 팬들은 여자친구 선물이라고 추측했었다. 예쁘더라. 임계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팬카페에서 목선 틈새로 보인 사진 저장했는데 당시 댓글들이 연애 증거라고 난리였어. 배성아가 스테이크 자르던 손을 멈췄다. 저장한 사진 제목이 뭐였는데? 그냥 성아 자기의 연애 증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배성아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누구를 자기라고 부른 거야? 임계가 식탁을 탁 쳤다. 단어 하나하나 따지지 마요. 덕질 용어라고. 전부 다 자기라고 부르는 거야? 4명 전부 자기야? 배성진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임계가 머리를 긁었다. 화면 너머로 부르는 거랑 실제 사람 앞에서 부르는 게 같을 리 없잖아. 인터넷에서 여보라고 부른 사람 많다고 해서 전부 다? 많다고. 배회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목소리는 낮지만 압박감이 강했다. 또 누구 있나? 임계의 등이 싸늘해졌다. 내 오빠가 동시에 그녀를 응시하는 눈빛은 무대에서 팬에게 눈빛 쏘는 모습과 완전히 달랐고 차가워서 곧 휴대폰 조사할 것만 같았다. 그냥 장난친 거예요. 그녀가 바로 꼬리를 내렸다. 이 네 사람밖에 없어.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을게. 그러라고. 배성아가 콧소리를 내지만 자신의 스테이크를 잘라 그녀 앞에 밀어놨다. 이거나 먹어. 밥만 퍼먹지 말고. 임계는 잘라진 스테이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오늘 아침 팬카페에서 배성아 백스테이지 사진 보고 성아 스테이크 자르는 손 보고 죽을 뻔이라고 댓글 썼는데 지금은 본인이 직접 잘라 건네주며 천천히 먹고 체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다. 이 반전은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임계는 임부인에게 끌려 별장 구경을 다녔다. 어릴 적부터 준비한 방, 옷장 속 영아기부터 소녀까지 모든 연령대의 옷, 화장대 위 놓인 돌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아기는 빨간 꽃 원피스를 입고 목에 방울 달고 눈 웃으며 찍혀 있었다. 내가 사라진 뒤 맏오빠는 매년 빨간 원피스를 사서 이 방에 놔뒀어. 임부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너 찾았을 때 가장 예쁜 옷 입히고 싶다고 했거든. 임계가 돌사진을 들고 뒤쪽을 보니 펜으로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동생아, 집으로 돌아오길. 회지. 그 글자를 한참 쳐다보니 코가 뭉클해졌다.
임부인이 다시 올 것 같아 얼른 사진을 내려놓고 주제를 돌렸다. 엄마 오늘 밤 어디서 자요? 임부인은 그녀가 엄마라고 부르자 눈물을 쏟고 2층으로 데려갔다. 위층 내 오빠 방 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임계가 지나가며 훔쳐봤다. 배회지 방 책상에는 A4 용지 더미가 놓여 있고 시력 좋은 그녀는 한눈에 수배지 내 글자를 읽었고 사진은 그녀 돌사진이었다. 배성아 방벽에는 크기와 소재 각기 다른 방울들이 줄지어 걸려 있고 침대 옆 투명 상자에는 빨간 꽃 원피스 조각이 들어있어 가장자리가 낡고 누렇게 변했다. 배성난 방 한쪽 벽은 트로피로 가득한데 가장 중앙 선반에는 네 소년이 한 소녀 손잡은 손그림 카드가 놓여 엉킨 글씨로 동생아 빨리 와라라고 써 있었다. 배성진 방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내면 벽 전부 수배지로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연도와 도시, 종이 재질이 각기 다른 누렇게 바랜 종이부터 새로 인쇄한 용지까지 가지런히 늘어서 일종의 집착 전시관 같았다. 임계는 발걸음을 느리게 하며 하나씩 훑어봤다. 그만 봐. 배성진이 뒤로 와 어깨를 감싸고 복도 끝으로 데려갔다. 부끄러우니까. 내 방은 이쪽이야. 왜 수배지를 이렇게 많이 붙였어? 임계가 뒤돌아보며 물었다. 공연 갈 때마다 도시마다 붙이면 현지 팬들이 퍼뜨려주니까. 배성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투어 2년 동안 국내 전 도시를 돌고 해외까지 나갔지만 어쨌든 찾을 거라고 믿었어. 임계는 방 안으로 밀려들어 문이 닫혔다. 핑크톤 인테리어의 공주 침대, 소파에는 봉제 인형이 가득하고 화장대에는 고급 브랜드의 스킨케어와 화장품이 새로 놓여 있었다. 침대 머리 벽에는 빨간 원피스가 연도별로 영아용부터 성인용까지 줄지어 걸려 있고 마지막 한 벌은 택도 떼지 않은 레이스 장식으로 너무 아름다웠다. 손으로 천을 만져보니 부드럽고 라벨에는 올해 날짜가 인쇄되어 있었다. 올해 산 옷이었다. 즉 아직까지 배회지는 매년 새 빨간 원피스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 멍하니 있다가 휴대폰을 꺼내 트위터를 켰고 습관적으로 팬카페에 들어가 출석 체크했다. 글쓰기 버튼 위에 손을 올렸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썼던 여보, 자기라는 단어들이 이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목이 막혔다. 위챗으로 넘어가 보니 단체방에 초대되어 있었고 방 이름은 개야 집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였다. 멤버는 5명이고 내 오빠 프로필 사진은 전부 그녀 돌사진이며 배회지는 별명을 맛오빠로 바꿔놨다. 방에는 수십 개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배성진, 동생 잤어? 배성난, 방불 방금 꺼진 거 봤어. 배성아, 오늘 충격받았을 테니 내일 맛있는 거 해서 보충해줘야겠다. 배회지, 내일 데리고 회사 가서 서류 처리한다. 앞으로 연애 계약은 우리 회사로 옮기고 새로 기획한다. 배성진, 전 소속사에서 얼마나 부려먹었는데? 지난달 트위터 보니 엑스트라 촬영하다 욕먹었다고 썼더라. 배성아, 사람 시켜서 조사해봤다. 매니저가 거의 가축처럼 부려먹고 있었어. 내일 계약 해지 위약금은 내가 낸다. 임계가 대화 기록을 훑으며 코가 뭉클해졌다. 이불 속에 웅크리고 폰을 가슴에 대고 벽에 걸린 빨간 원피스들을 바라보니 야등 아래 부드러운 빛이 감돌았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자기 같은 무명 덕질러가 살아가는 유일한 행운은 K, NG을 화면 너머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인터넷으로 빛과 온기를 조금씩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는데 진짜 만날 수 있을 거라곤, 게다가 줄곧 자신을 찾고 있던 가족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배성진의 수배지, 배성아의 방울 목걸이, 배성난의 손그림 카드, 배회지에 매년 새로 사는 빨간 원피스. 그들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트위터 실시간 검색을 켜보니 샵사인 임계 누구야가 상단에 올라와 있었다. 임가 측에서 움직임이 빨라 마케팅 계정이 고급 리무진에 타는 사진을 유출해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원래 임계 계정 팔로워는 2,000명뿐이고 1,800명은 구매한 좀비 팔로워였다. 댓글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사람 누구야? 임가 차에 타고 가던데? K,
NG 오늘 스케줄 없는데 임가 별장에 움직임이 있다고? 이 언니 무슨 배경이길래? 잠깐 그녀 트위터 찾았는데 고정 글이 배성란에게 쓴 연애 편지라고? 하하 대박 탑돌 팬카페에서 3년 동안 여보라고 부르다가 친가족에게 데려가다니 인생 레전드다. 임계가 댓글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더 아래로 내리자 새 댓글이 떴다. 팬카페 출석 기록 뒤져봤는데 내 카페 전부 말레비고 매일 출석 빠짐없이 했대. 한 번 출석 끊겨서 300원 주고 보충 카드 샀다더라. 덕질 모범생이네. 이 끈기로 뭘 해도 성공했을 거다. 임계는 휴대폰을 베개 밑에 집어넣고 죽은 척하기로 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오늘만 벌써 수십 번 땅에 꺼지고 싶었으니 한 번 더 죽어도 상관없다. 다음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배성진이 아침 식사가 가득 담긴 쟁반 들고 들어왔는데 달걀 프라이, 베이컨, 우유, 과일 샐러드가 푸짐했다. 쟁반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푹 앉았다. 오빠가 만들었으니 맛봐봐. 임계는 머리가 새 둥지가 된 채 그를 쳐다봤다. 아침 햇살 속 배성진의 얼굴은 무대 때보다 더 멋있었고 눈 아래에는 뜬 잠 못 자서 생긴 검은 귀가 선명했다. 몇 시에 일어났어? 5시 넘어. 배성진이 하품을 했다. 너무 흥분돼서 잠이 안 왔어. 앞으로 매일 아침 식사 내가 책임진다. 임계가 달걀 프라이 한 입 빼어 물었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어 맛이 일품이었다. 배성진이 침대 헤드에 기대 휴대폰을 하는데 화면에는 그녀 부계정 메인 페이지가 떠 있고 어제 새벽 올린 글을 보고 있었다. 배성진 허리 진짜 실존하는 거야? 바로 무릎 꿇고 아빠라고 부를 뻔. 배성진이 자신의 허리를 내려다보고 다시 그녀를 쳐다보며 입가를 천천히 올렸다. 아빠. 크어컥 임계가 우유에 기침했다. 감탄사라고. 감탄사라고 이해해줘. 그래 감탄사라 치자. 배성진이 페이지를 나가고 실시간 검색을 훑다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온 나라에서 너랑 우리 무슨 관계인지 추측하고 있네. 사생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영입한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끊고 휴대폰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마케팅 계정 글에 9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전부 임계가 팬카페에 올렸던 글 캡처였다. 배회지랑 결혼하고 싶어부터 배성아 언제 나랑 결혼해 배성난 내 평생 너밖에 없어 배성진 엄마의 보물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덕질 어록 대전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임계양이 임가 별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며 예전 덕질 발언이 화제가 되어 네티즌들의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배성진이 여기까지 읽고 멈추고 웃으며 그녀를 쳐다봤다. 계속 말해봐. 임계는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죽을래 아무도 건드리지 마 그냥 편히 쉬게 해줘. 배성진이 이불 속에서 그녀를 꺼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만 징징대고 아침 먹고 내려가라. 맏오빠가 데리고 나갈 거다. 임계는 느릿느릿 계단을 내려갔고 거실 소파에는 배회지가 정장으로 갈아입고 백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채 긴 다리를 뻗고 서류를 보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옷 갈아입어라. 느슨한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그녀를 눈으로 훑었다. 이 옷 입으면 안 돼요? 배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종이 가방을 건넸다. 임계가 열어보면 연한 노란 원피스가 들어있었고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천 자체가 고급스러웠다. 갈아입고 내려와 문 앞에서 기다릴 테니. 배회지가 밖으로 걷다가 그녀 곁에서 멈추고 솟은 머리카락 한 가닥을 눌렀다. 빨리 와라. 임계가 원피스로 갈아입고 내려오자 배회지는 차 문가에 기다렸다. 그녀를 보고 눈길이 잠시 멈추고 뒷좌석 문을 열어줬다. 차가 30분 달리고 한 오피스 빌딩 앞에 멈췄다. 간판에는 성아 엔터테인먼트라고 적혀 있었고 NG 소속사이자 임그룹 자회사였다. 계약 해지하러 간다. 배회지가 긴 다리로 걸어갔다. 전 소속사 건물 어디야?
임계가 작은 걸음으로 따라가며 말했다. 맛오빠 그 회사 작은 곳이라 위약금도 얼마 안 돼요. 제가 처리할 수 있는데. 내가 처리한다. 배회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임계가 소속사 건물에 도착하자 안내 데스크 여직원은 배회지를 보고 입을 떡 벌리고 손에 들던 커피를 테이블에 쏟았다. 배. 사장님 계세요. 임계가 고개를 내밀었다. 진 사장이 사무실에서 달려나오고 배회지를 보고 얼굴이 여러 번 변했다. 어제 실시간 검색으로 임계가 임가 차에 타는 사진을 보고 아직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배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임계의 계약서, 배회지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다. 해지한다. 위약금 전액 지급. 진 사장이 손을 비비며 웃었다. 배 선생님 장난치지 마세요. 임계는 우리 소속 연예인인데 데려가려면 절차가. 배회지가 눈을 한번 올려 쳐다봤을 뿐인데 진 사장은 할 말을 삼키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 사람은 내 동생이다. 배회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집으로 데려가는 거니 계약서 꺼내라. 진 사장이 황급히 계약서를 꺼냈다. 임계는 맛오빠의 등을 바라보았는데 넓은 어깨의 허리는 잘록하고 백셔츠 아래 등 근육이 희미하게 보였다. 좁은 작은 사무실에 어울리지 않고 양떼 속 사자 같은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다. 예전 화면 속에서 압도적인 분위기를 뿜는 배회지를 보면 여보 대박 멋있어라고 캡처해서 카페에 올렸지만 지금은 다른 새 오빠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우리 맛오빠 또 사람 압박하시는 중. 계약은 순조롭게 처리되고 배회지는 현장에서 위약금을 이체했다. 건물을 나오니 햇살이 좋았고 배회지가 앞서갔다가 느릿느릿 따라오는 임계를 돌아봤다. 왜 이렇게 느리게 걷나? 다리가 짧으니까 당연하지. 임계가 당당하게 답했다. 배회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 앞에 섰다. 한 머리 가까이 키 차이가 나고 아래로 내려다보며 눈가를 반쯤 감은 모습은 무대에서 팬과 가까이 다가갈 때 자주 나오는 각도로 카페 인기 캡처가 지구 세 바퀴 돌 정도였다. 지금은 그녀 머리 위 20cm 위에 그 얼굴이 있고 속눈썹 곡선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배회지가 손가락으로 그녀 이마를 툭 튕겼다. 밖에 나갈 때 평신도 신어라. 이 오빠랑 쇼핑 가면 매번 내가 느리다고 잔소리한다. 이 오빠 키가 길은 제 잘못이에요? 배회지의 입가가 살짝 움직이고 차로 향했다. 임계가 차 안에 타고 창밖으로 작은 소속사 건물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다. 여기서 3년 동안 엑스트라를 찍으며 욕먹고 추운 날 촬영하고 약속 취소당하고 역할 빼앗겼던 모든 일이 배회지 한 장 서류로 다 지워졌다. 휴대폰이 진동하고 가족방에 배성아가 사진을 올렸다. 주방에 7, 8개 보온 용지가 놓여 있고 메모에는 동생 점심 도시락 오후에 갖다 준다라고 적혀 있었다. 배성난, 기름진 거 많이 먹지 말라고 디저트도 만들어뒀다. 배성진, 뭘 경쟁하냐. 내가 일식 배달시켰으니 12시에 도착한다. 배성아, 동생이 내 만두를 2그릇 먹었으니 내 고기볶음을 좋아한다고. 배회지가 휴대폰을 힐끗 보고 한 손으로 타자 쳤다. 전부 가져와서 남은 건 내가 먹는다. 임계가 빠르게 스크롤되는 메시지를 보며 입가를 가누지 못하고 웃었다. 뒷좌석에 기대 창밖에 밝은 하늘을 보니 예전에는 길게 느껴졌던 차 이동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 테이블에는 새오빠가 음식을 놓고 있었다. 배성아의 홍소육, 배성난의 티라미수, 배성진의 일식이 가득 차 있었다. 임계가 들어오자 배성진이 먼저 달려와 소파에 앉혔다. 내가 시킨 회부터 먹어봐. 가장 싱싱하다. 홍소육은 식으면 맛없어. 배성아가 작은 그릇을 들고 다가왔다. 동생 내 티라미수 먼저 맛봐. 6시간 냉장 보관해서 식감 최고다. 배성난이 작은 포크를 건넸다. 3가지 음식이 동시에 눈앞에 다가오니 임계는 어쩔 줄 몰라 마지막 들어온 배회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배회지는 외투를 걸고 느릿느릿 와 앉은 뒤 임계 앞 그릇을 들고 홍소육, 회, 티라미수를 조금씩 덜어 한 곳에 섞었다. 전부 먹어라. 임계가 기이한 혼합 음식을 바라보았다.
오빠, 이거 맛있을까요? 배회진은 무표정하게 답했다. 영양 균형 잡혔잖아. 오빠도 똑같이 섞어 먹어봐요. 임계가 그릇을 밀어냈다. 배회진은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진짜 젓가락을 들어 다 먹어치웠다. 임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른 세 오빠도 놀랐다. 배회진은 입맛이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해 무대 백스테이지 도시락은 몇 입 먹고 버리는 사람이었다. 맛있어요? 임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배회진은 삼키고 눈살 한 번 찌푸리지 않았다. 괜찮다. 배성아가 옆에서 찍 소리를 내고 배성난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20년 동안 음식 섞어 먹는 거 본 적 없는데 동생 거라 다르네. 배성난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동생이 준 거니까 다르지. 임계는 귀가 밝게 들려 얼굴이 붉어졌다. 새로 식기를 들고 각 음식을 조금씩 맛보니 다 맛있었지만 양이 너무 많아 혼자 다 먹을 수 없었다. 다 먹지 못해요. 오빠들 좀 도와주세요. 네, 오빠가 서로 눈치를 주고 다가와 남은 음식을 나눠 먹었다. 배회진은 그녀가 반쯤 남긴 갈비를 가져가고 배성아는 남은 국물을 마시고 배성란은 손대지 않은 디저트를 가져가고 배성진은 그녀 앞접시를 자기 앞으로 끌어다 먹었다. 임계가 이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팬들이 보면 K, NG 냉정한 이미지가 완전히 깨질 거다. 제 남은 음식 먹어도 더럽지 않나요? 배성진이 입에 밥 가득 채우고 어렴풋이 말했다. 내 동생인데 뭐가 더럽냐? 그러게 어릴 때 너 이빨 없어서 내가 다 씹어서 먹여줬잖아. 배성아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지금 와서 싫어하는 거야? 오빠 그때 5살이었는데 저를 씹어서 먹여줬다고요? 내 5살 너 10달이었으니 당연하지. 너 이빨 하나 없었잖아. 임계는 할 말을 잃었다. 배성란이 곁에서 웃고 배회진은 무표정하지만 임계가 보기엔 입가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5사람이 거실 소파에 모여 영화를 봤다. 배성진이 억지로 임계를 소파 중앙에 앉히고 왼쪽은 배회지 오른쪽은 배성아, 발미대는 배성란이 과일 접시 들고 앉고 배성진은 소파 등 뒤로 기대 그녀를 감쌌다. 화면에는 작년 K, NG 콘서트 공식 촬영 영상이 틀어져 있었다. 화면 속 내 오빠가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곁에 살아있는 네 사람을 보니 평행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배성진이 갑자기 귓가에 다가왔다. 이 콘서트 볼 때 기분이 어땠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봤지. 임계가 말을 더듬었다. 기숙사에서 봤는데 룸메이트가 날 내쫓으려고 했었어. 지금은? 임계가 왼쪽 배회지, 오른쪽 배성아, 발밑 배성난, 머리 위 배성진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네 사람 8눈이 모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을 열었다가 말을 잃었다. 예전 화면 너머로 여보, 자기라고 부를 때는 포장된 빛나는 아이돌 상징이었지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 챙겨주고 남은 음식 나눠 먹고 새벽에 아침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20해 동안 서로 기다리고 찾았던 가족이다. 지금은? 임계가 코를 훌쩍였다. 예전에 부르던 단어로는 부족한 것 같아. 새로 부를 말을 생각해야겠다. 배회지가 손을 내밀어 머리를 쓰다듬었다. 천천히 생각해라. 그날 밤 트위터를 켜보니 팔로워가 10만 명 늘어 있었다. 댓글 분위기가 변해 처음에는 이 사람 누구야에서 방법 알려줘. 앨범 전부 K, NG 사진인 진성 덕후 마지막으로 통일된 질문이 쏟아졌다. 임계 솔직히 내가 이 네 사람과 무슨 관계야? 임계가 몸을 뒤척이고 휴대폰을 머리 위로 들고 가족방에 글을 썼다. 오빠들 저 악플 받고 있어. 30초 만에 답장이 왔다. 배회지, 홍보팀에 처리시킨다. 배성아, 누가 악플 썼어? 이름 보내봐. 배성난, 걱정 마. 조사 인력 보냈다. 배성진, 악플러? 내 부계정으로 가서 싸운다. 임계가 이불 속에서 몸 떨며 웃었다. 진짜 악플은 아니고 네티즌들이 궁금해서 추측하는 거야?
배회지, 그럼 공개하자. 배성아, 내일 기자회견 열까? 배성난, 번거롭게 할 필요 없어. 내가 트위터 글 하나 올린다. 배성진, 직접 라이브 방송 켜고 동생 데리고 나간다. 임계가 서둘러 글을 썼다. 안 돼,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하지만 늦었다. 트위터를 새로 고침하자 배성아 새 글이 올라와 있었고 첨부 사진은 오늘 저녁 식사 때 몰래 찍은 5사람 합사였다. 소파 한가운데 임계가 웃고 내 오빠가 그녀를 둘러싼 모습이다. 글 내용은 내 동생. 친혈육이다. 욕하는 사람 있으면 봐라. 댓글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폭발했다. 글이 올라간 지 10분도 안 될 실시간 검색 상위 10개 중 7개가 NG 관련으로 채워졌다. 샵사인 배성아 친동생 샵사인 폭발 샵사인 임계 누구야 샵사인 인기 샵사인 NG 전원동생 바보 샵사인 인기 샵사인 임가 잃어버린 영예 샵사인 인기 샵사인 임계의 떡지러록집 샵사인 인기. 임계가 이불 속에 웅크리고 휴대폰 빛을 받으며 각 검색어를 눌러봤다. 예전 모든 부끄러운 덕질, 글이 마케팅 계정에 발굴되어 공개되었다. 3년 전 NG 덕질 시작할 때 쓴 동인 소설까지 나왔고 제목은 배성아 오빠 다시 사랑해줘였다. 댓글은 폭소로 가득했다. 결국 친오빠에게 3년 동안 여보라고 부른 거야? 웃겨 카페 출석 글에 배회지랑 결혼하고 싶어 적었는데 본인이 생각도 말하라고 답장했다고 하하. 배성아 글 첫 댓글이 동생이 성아 오빠에게 19금 동인 썼다인데 배성아가 쓰레기 같은 글이라고 답장했다고. 임계가 이 댓글을 보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배성아 트위터 채팅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쳤다. 정말 다 읽었어? 배성아가 즉시 답장했다. 응. 임계, 어느 글인데요? 배성아, 성아 뜨거움. 3년 전 올린 거, 플로디 너무 허구야. 나 무대에서 검은 하이넥 티 안 입는다. 답답하거든. 임계는 베개에 머리를 찍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동인 소설을 정성껏 이만 자났었고 백스테이지에서 마시는 음료 브랜드까지 상세히 묘사했는데 본인은 허구라고 평가했다. 배성아가 추가로 글을 보냈다. 하지만 문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내 성격을 너무 부드럽게 묘사했는데 진짜 나를 알고 쓴 거야? 임계, 그때 오빠들 몰랐으니까요. 배성아, 지금은 알았잖아. 나중에 다시 써봐. 진짜 상황대로 적어라. 임계가 답장하기 전 방송방이 다시 폭발했다. 배성진이 포럼 분석글 캡처를 올렸다. 제목은 이성적으로 분석한 임계의 덕질 흔적. 무명 엑스트라에서 탑돌 친동생까지 얼마나 오래 팬일까? 본문에는 수천 자가 적혀있고 첫 카페 출석부터 처음 여보라고 쓴 날, 첫 창작 글 올린 날, 300원 주고 보충 카드 산 날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문단에는 요약이 적혀 있었다. 종합적으로 임계는 최소 3년 동안 NG를 덕질했고 내 팬카페 전부 말렙으로 완벽한 균형 덕후다. 배성진이 방에 글을 올렸다. 균형 덕후라니 각 사람에게 글을 몇 통 썼어? 임계는 잠수 타고 답장하지 않았다. 배성난이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동생 내 폴더에 사진 700여 장 저장해 뒀는데 맛오빠는 몇 장이야? 배회지가 2초 후 답장했다. 1023장. 임계,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배회지, 어제 너 잠든 사이 세어봤다. 배성아가 냉소하며 글을 썼다. 나 894장, 넷째 670장, 셋째가 가장 많네. 배성난, 나 901장이니 동생 마음속 1위인 거군. 배성진, 왜 내가 뒤안에 최신 인스타에 댓글 20개 달아줬잖아. 셋째에게는 몇 개 달았는데? 배성난, 나에게 1100통 연애 편지를 써줬잖아. 배성진, 그건 카페동인 글이지 진짜 써준 게 아니야. 배성난, 지금은 진짜 나에게 준 거야. 휴대폰에 문서 저장되어 있잖아. 임계가 참지 못하고 방에 소리를 질렀다. 오빠들 왜 제 휴대폰 내용을 함부로 뒤져보는 거야?
배회지가 차분하게 답했다. 어제 충전할 때 화면 자동 켜지고 폴더가 튀어나온 거다. 앞으로 비밀번호 설정해라. 임계는 완전히 절망하고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고 오늘 밤방 메시지를 보지 않기로 다짐했다. 5분도 지나지 않고 참지 못하고 꺼내 실시간 검색을 몰래 훑어봤다. 실시간 검색 1위는 K, NG 가족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클릭하니 배성난이 올린 사진인데 거실 사진 벽 전경이었다. 어린 시절 내 소년 사진이 줄지어 걸려 있고 배회지 7살 때 포대기 아기 아는 사진부터 매년 같은 자리에서 촬영했지만 한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고 올해 오늘 찍은 합사를 편집해 연한 노란 원피스의 임계를 합성했다. 댓글 분위기가 완전히 폭발했다. 매년 가족 사진 찍을 때 동생 자리 비워둔 거 보니 눈물 나온다. K, NG 데뷔 4년 동안 생일 공식 사진 중앙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동생 기다린 거였네. 그러면 그들이 연예계에 들어온 이유가 수배지를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거야? 배회지 콘서트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이 노래를 바친다고 했는데 전부 동생에게 바친 노래였군. 배성아 방울 목걸이 동일품 4년 동안 찾았는데 동생의 유품이었다니. 배성난 발라드에 연애 가사가 없어 팬들이 연애 실패 가수라고 놀렸는데 그냥 동생 보고 싶은 마음을 쓴 거였네. 배성진 방 벽수배지 예술 작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동생 찾는 거였어. 임계가 댓글을 하나씩 보며 코가 뭉클해졌다. 예전 덕질할 때 그저 K, NG 노래와 춤, 얼굴만 멋지다고 생각했지 왜 데뷔하자마자 정상에 오르고 솔로 활동을 거절하는지, 모든 앨범에 부드러운 발라드 한 곡씩 수록하는지, 매 콘서트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하는지 생각해본 적 없었다. 이제 전부 이해했다. 모든 노래는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예전 단복 듣고 배성난 이 연애 노래 누구에게 쓴 거야 달달하고 외쳤던 곡들은 한 줄 한 줄 연애가 아닌 7살 소년이 보모에게 동생을 빼앗긴 후 매일 되묻는 언제 돌아올까라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임계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티슈 2장 꺼내 콧물 닦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걔야, 배회지의 낮은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아직 안 잤어? 임계가 얼른 눈물 닦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잤어요. 문 손잡이가 돌아가고 배회지가 회색 홈웨어 잠옷을 입고 컵에 담긴 따뜻한 우유를 들고 들어왔다. 눈 붉은 임계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우유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왜 울어? 안 울었어요. 임계가 고개를 돌렸다. 배회지가 손을 뻗어 그녀 얼굴을 돌리고 엄지로 눈가 남은 눈물 자국을 닦았다. 손바닥은 건조하고 따뜻하며 오랜 춤과 피아노 연주로 생긴 얇은 굳은 살이 느껴졌다. 임계는 얼굴이 잡혀 움직일 수 없고 그를 쳐다봤다. 정말 안 울었다고? 그냥 코가 뭉클할 뿐이야. 배회지가 손을 놓고 침대머리 벽에 걸린 빨간 원피스들을 바라보고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뭉클할 일 없다. 우리 다 여기 있잖아. 임계가 눈물을 참았지만 이 말을 듣고 다시 눈가가 뜨거워졌다. 코를 훌쩍이고 우유를 한 입 크게 마시고 혀가 데일 정도로 뜨거웠다. 배회지가 입가가 살짝 웃고 컵을 건네받아 옆에 놓았다. 천천히 마셔라. 맛오빠, 임계가 갑자기 불렀다. 오늘 하루 수없이 부른 호칭인데 지금 느낌이 달랐다. 배회지가 그녀를 쳐다봤다. 매년 빨간 원피스 사면서 못 찾을 경우는 생각해본 적 없어요? 배회지는 2초간 침묵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봤다. 스탠드 등 아래 굳은 살이 은은하게 빛났다.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는 말했다. 언젠간 찾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만약 정말 못 찾았다면? 만약은 없다. 배회지가 눈을 들어 그녀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무대에서 수만 팬을 매료시키는 눈이 지금은 오직 그녀만 바라보며 집중되어 있었다. 내가 맏형이니 내 말대로 반드시 찾을 거다. 임계가 웃음이 났다.
예전 팬카페의 배회지가 무대에서 날 믿어라고 할 때 눈에 빛이 담겨 무조건 따르게 된다라고 쓴 글이 떠올랐다. 지금 그 빛이 반 미터 앞에서 오직 그녀만 비추고 있었다.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손가락 약속하자. 배회지가 2초간 쳐다보다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긴 손가락이 그녀 작은 손가락과 꼽히고 어릴 적 소원 빌듯 3번 흔들었다. 손가락 약속 100년까지 변하지 않기. 임계가 웃다가 눈물 흘렸고 배회지가 티슈 박스를 밀어주고 문으로 향하다 다시 돌아봤다. 잠 자라. 내일 회사 데리고 가서 새 팀을 배정해주겠다.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임계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손가락에 남은 배회지의 온기를 느꼈다. 휴대폰을 꺼내 가족방은 조용해졌고 마지막 메시지는 배성진의 동생 잘 자 키스 이모티콘이었다. 메시지를 저장하고 오늘 모든 대화 기록을 캡처해 비밀 앨범에 저장했다. 참지 못하고 트위터에 글 한 줄 올렸다. 사진 없이 단 문장만 적었다. 오늘부터 화면 너머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 30초 만에 댓글이 100개를 넘겼다. 첫 인기 댓글은 배성아 공식 계정이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 하지 마라. 두 번째 배성진. 내 바로 옆방이니 계속 트위터 하면 압수한다. 세 번째 배성난. 잘 자 동생 내일 아침 뭐 먹고 싶어. 네 번째 배회지. 화면 꺼리고 잠자라. 임계가 가지런히 정렬된 내 댓글을 보며 휴대폰을 가슴에 대고 웃었다. 창밖 달빛이 흘러 벽에 걸린 빨간 원피스에 비추고 올해 새로 산 옷의 레이스 가장자리가 은빛으로 빛났다. 화면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메인 페이지를 확인했다. 팔로워가 100만 명을 넘었고 소개글을 망설이다 기존 K, NG 충성팬에서 내 글자로 바꿨다. 집에 왔어. 그날 밤 잠을 아주 깊게 자고 꿈도 꾸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음식 냄새에 잠이 깼다. 배성진이 뜨거운 만두 국 한 그릇 들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내가 직접 빚은 만두 피는 얇고 손은 푸짐해 맛봐봐. 임계가 머리가 엉킨 채 그를 쳐다봤다. 몇 시에 일어났어? 6시야. 만두 빚느라 힘들었지만 너를 위해선 괜찮다. 그녀가 만두 한 입 먹고 감탄했다. 배성진이 침대 헤드에 기대 그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는 동작이 수만 번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다른 오빠들은 어디야? 맏오빠는 회사 조기회에 가고 이 오빠는 헬스장. 셋째는 녹음실에서 피아노 연주 중. 배성진이 손가락으로 셌다. 오후에 데리고 회사 가서 오빠들 만나게 해줄 거다. 새 스태프 전부 오늘 배치되고 앞으로 촬영, 스타일링, 홍보 전부 전담팀이 관리해준다. 임계가 만두를 씹으며 어렴풋이 물었다. 전 매니저는 어떻게 됐어? 어제 계약 해지할 때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배성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연예인 학대, 리베이트 받기, 역할 빼앗기 증거 전부 협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너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주먹을 쥐며 관절 소리를 냈다. 임계가 그 험상궂은 표정을 보고 웃음이 났다. 무대에서는 거친 스웩 스타일로 가사의 세상은 내 것이라고 적지만 집에서는 만두 빚고 아침 챙겨주는 일만 하는 사람이다. 넷째 오빠, 임계가 불렀다. 예전 예능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했는데 팬들이 밈으로 만들었잖아. 배성진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너를 위해서는 기꺼이 일찍 일어나지. 그러면 앞으로 매일 아침 만들어줄 거야? 당연하지. 배성진이 망설임 없이 답했다. 나도 춤 연습해야 하니 일찍 일어나서 만들면 딱 좋다. 먹고 싶은 거 하루 전에 미리 말해라. 임계가 망설임 없이 매일 만들겠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을 보며 20년 동안 텅 빈 가슴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 만두 국물까지 다 마시고 그릇을 건네며 물었다. 넷째 오빠 예전에 수배지를 이렇게 많이 붙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물은 적 없어? 배성진이 그릇 정리하는 손을 멈췄다. 있었지.
투어 백스테이지 직원들이 물어보면 예술 설치 작품이라고 둘러댔어. 나중에 누가 몰래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니 팬들은 오래된 신문 수집한다거나 시공간 설치 미술한다고 추측했거든.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귀가 붉어졌다. 아무도 동생 찾는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임계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지금 온 세상이 다 알잖아. 배성진이 고개를 들고 눈가가 붓지만 입가는 웃고 있었다. 손으로 그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그릇 들고 밖으로 나갔다. 빨리 세수하고 옷 갈아입어 오후 회사 간다. 셋째가 너 위해 곡 녹음하자고 했어. 임계가 놀라며 물었다. 무슨 곡 녹음해요? 잊었어? NG 앨범마다 동생에게 바치는 곡 한 곡씩 있는데 올해 새 곡이제 새 곡 녹음할 차례라고. 셋째가 후렴구 내가 부르라고 했어. 임계는 거울 앞에서 양치하다 한참 멍해졌다. 입에 거품 가득 머금은 채 예전 NG 새 앨범 나올 때마다 반복 재생하며 팬카페에 장문의 감상평 써서 배성난의 작곡 심경 추측했던 일이 떠올랐다. 누가 배성난한테 왜 연애 곡을 안 쓰냐 물었을 때 그는 연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든 이라고 답했었다. 지금 그 더 소중한 사람이 거울 앞 양치질하는 자기 자신인 거다. 오후가 되어 배성진이 차 태우고 회사로 향했다. 길 가다 실시간 검색을 훑어보니 샵사인 임계 빨간 원피스 동일품이 올라와 있었다. 자세히 보니 침대 벽에 걸린 원피스 중 가장 새로 나온 건 올해 하이쿠티르 봄여름 한정품이고 전 세계 단 한 벌뿐이며 배회지가 2달 전 직접 디자이너를 찾아 제작했다는 게 발굴됐다. 2달 전인데? 임계가 중얼거렸다. 맛오빠 벌써 날 찾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 배성진이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예감이 좋다고 했거든. 임계는 다시 배회지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맏형이니 반드시 찾을 수 있다. DNA 감정 결과도 나오기 전 2달 전부터 올해 원피스를 맞춘 거다. 20해 동안 변하지 않은 그 집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성하엔터 건물에 도착하자 건물 전 직원이 모두 임계를 쳐다보았다. 배성진이 임계를 데리고 로비를 지나가는 내내 가수, 매니저, 스태프 모두 시선을 보냈다. 임계가 고개 움츠리고 배성진 뒤에 붙어 속삭였다. 넷째, 다 원숭이 구경하듯 쳐다봐. 배성진이 뒤돌아 한 바퀴 휘둘러 눈빛을 쏘자 모두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녀 어깨를 감싸고 엘리베이터로 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이 사람은 내 동생이다. 더 쳐다보는 사람 봐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임계가 팔꿈치로 찔렀다. 너무 무섭게 굴지 마. 배성진이 콧소리를 냈다. 부드럽게 굴면 사람들이 너 달라고 달려들어. 어제 얼마나 많은 남자 연예인이 내 연락처 알아보려 했는지 알아? 누가 물어봤어? 연습생부터 톱가수까지 전부야. 몇 명은 내 보조한테 위챗 아이디 달라고 찾아왔고 맛오빠는 전부 거절했고 이 오빠는 각자 방 찾아가서 말렸어. 임계는 배회지가 무표정하게 거절하는 모습과 배성아가 하나씩 사무실 찾아가는 장면을 상상하자 웃음이 났다. 이 오빠 가서 뭐라고 했어? 몰라. 그 뒤로 그 사람들이 나 보면 다 돌아가. 엘리베이터 최상층에 도착하자 문을 열자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배성난이 녹음실 안에서 피아노 치고 있고 배성아는 믹싱 콘솔에 기대물 마시고 배회지는 소파에서 서류 보고 있었다. 세 사람이 임계가 들어오는 소리 듣고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배성난이 손가락을 건반에서 떼고 웃으며 손짓했다. 동생 와봐. 이 선율 들어봐. 임계가 다가가 배성난이 반쯤 자리 내준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그가 짧은 서주를 연주했는데 선율이 부드럽고 길어 긴 기다림 끝에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후렴구 내가 불러봐. 배성난이 옆으로 고개 돌려 말했다. 고음 많지 않으니 한번 시도해봐. 임계가 뒤로 물러났다. 나 노래 못 불러.
그냥 엑스트라인데 연기도 잘 못하는데 노래까지? 내가 가르쳐줄게. 배성난이 그 일어나려는 몸을 붙잡았다. 한 소절씩 천천히 하자. 서두를 거 없어. 배성아가 물컵 들고 피아노 옆으로 다가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예전 팬카페에서 배성난 단독 노래 듣고 싶다고 매일 떠들지 않았어? 지금 직접 가르쳐주는데 겁먹어?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 그때는 오빠가 불러주길 바란 거지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었어. 배성아가 냉소했다. 그럼 내 꿈 갑사군. 배성아, 이 오빠라고 불러라. 임계가 볼터지며 배회지에게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배회지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임계와 배성난, 배성아를 차례로 보고 느릿하게 말했다. 셋째가 가르쳐주고 너는 옆에서 방해하지 마. 배성아가 찍소리를 내지만 더 시비 걸지 않고 믹싱 콘솔에 기대 입을 닫았다. 배성난은 다시 서주를 연주하며 악보의 음표를 가리키며 박자를 설명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 어린아이 달래듯 했다. 임계가 억지로 따라 흥얼거렸지만 음정을 자꾸 틀려 스스로 듣기 민망했다. 배성난은 조급해하지 않고 같은 구간 반복 연습시켰다. 제대로 부를 때마다 그래, 잘했어 다시 해봐 라고 칭찬하는 모습이 예능에서 배성진 춤 가르칠 때랑 똑같이 인내심 넘쳤다. 1시간 가까이 연습한 끝에 임계는 간신히 후렴구를 삑사리 없이 부를 수 있게 됐다. 배성난이 믹싱기기에서 녹음된 음악 틀어줬다. 중간에 가창력 불안정한 부분도 있지만 이 선율이 자기 입에서 흘러나오자 기이한 연결감이 들었다. 이 곡은 예전 그녀를 위해 쓴 곡이었고 지금은 그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곡이 된 거다. 배회지가 그녀 뒤로 와 믹싱 화면을 내려다보고 평가했다. 수정하면 들을 만하다. 그게 다야? 1시간 연습했는데 겨우 들을 만하다라니. 임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기대치 높게 잡는 건 좋은 일이야. 배회지가 몸을 세웠다. 전국 사람들에게 들려주려면 잘 불렸다. 수준까지 연습해야 한다. 임계가 입을 삐쭉 내밀었다. 배성아가 구경 충분히 한 뒤 다가와 그녀를 피아노 의자에서 끌어냈다. 그만 연습하고 저녁 먹으러 가자. 맏오빠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샤브샤브 집 예약했다. 임계는 내 오빠에게 둘러싸여 녹음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다른 가수들이 인사했지만 이번엔 아무도 오래 쳐다보지 않았다. 아마 배성아가 어제 방마다 찾아가서 말한 탓일 거다. 임계는 키 185넷의 사람 벽 뒤에 숨어 비서 호위받는 유명 인사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샤브샤브 집은 개인 룸으로 예약돼 있었다. 서버가 음식 들고 들어왔을 때 KNG 전원이 한자리에 앉은 걸 보고 입을 떡 벌렸고 네 사람이 한 사람 그릇에 고기 샤브해주는 모습 보고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임계가 소고기 먹다 문득 생각나 물었다. 맏오빠, 언제 팬들에게 정식으로 우리 관계 밝힐까? 인터넷에 사촌이라는 소리까지 돌아. 배회지가 소고기 한 점 샤브해서 그녀 그릇에 넣으며 말했다. 내일 라이브 방송해. 네 사람 다 나오고 내가 출연해. 라이브? 네 사람 다 같이? 규모가 너무 커서 긴장돼. 임계가 숨을 헐떡였다. 긴장할 거 없어 우리가 곁에 있잖아. 배성진이 매실차 따라주며 말했다. 가운데 앉아서 내 말 따라 고개만 끄덕이면 돼. 네티즌이 이상한 질문하면 어떡해? 배성아가 웃었다. 얼마나 이상한 질문이 나오겠어? 내 옛떡질 글이 전 인터넷에 퍼졌는데 친오빠한테 여보 불렀다는 질문보다 더 황당한 게 있을까? 임계는 배성아 트위터 댓글이 떠올라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그 샤브샤브 식사는 2시간 이어졌다. 네 사람이 테이블 음식을 전부 다 먹었고 대부분 임계가 남긴 음식이었다. 배회지는 남은 거 가리지 않고 먹고 배성아는 투덜대면서 다 먹고 배성난은 언제나 웃으며 받고 배성진은 직접 접시 가져와 다 해치웠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해가 졌다.
5사람이 나란히 길을 걷고 임계는 가운데 끼었다. 멀리서 팬들이 알아보고 휴대폰 들고 촬영하려 하자 내 오빠가 동시에 뒤돌아 한번 쳐다보고 팬들은 얼른 폰을 내렸다. 앞으로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써야겠다. 배성진이 허리를 펴며 말했다. 사진 찍히면 또 실시간 검색 오를 거야. 임계가 위를 올려다보니 도시 불빛이 너무 밝아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별 본 것보다 행복했다. 배회지 쪽으로 몸 기대자 그가 팔로 어깨 감싸 자기 곁으로 당겼다. 내일 라이브 너무 긴장하지 마. 낮은 목소리로 오직 그녀만 들리게 말했다. 20해나 이날 기다렸으니 모두에게 내가 우리 동생임을 알려주면 앞으로 아무도 너 괴롭히지 못할 거야. 임계가 그 어깨에 기댔다. 이 밤은 꿈보다 현실 같은 하루였지만 배회지 팔의 온기, 배성진이 모자 당기는 힘, 앞서가는 배성아의 짜증 섞은 재촉까지 모두 진짜였다. 문득 휴대폰 꺼내 트위터 고정글 배성란에게 보내는 1100통의 연애편지 수정했다. 연애편지 3글자를 지우고 오빠에게로 고쳤다. 배성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고 꺼내 확인한 뒤 임계를 향해 달처럼 곡선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트위터를 보니 NG 공식 계정이 그녀를 팔로우했고 내 오빠 각자 새 공식 사진을 리트윗했다. 첨부 사진은 샤브샤브룸에서 배성진이 휴대폰 들고 찍은 합사로 임계가 가운데서 V를 들고 내 오빠가 모두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공식 계정 글은 한 줄뿐이었다. 집에 온 치라 환영한다. 칠은 배성아가 지은 애칭이었다. 가족 모두 아빠, 엄마, 내 오빠, 그녀까지 7명이어서 막내 칠이라고 불렀다. 예전 배회지가 매년 빨간 원피스 살 때 택에 칠이라고 손글씨로 적었던 걸 임계가 어제 발견했었다. 댓글 분위기는 충격에서 눈물로 바뀌었다. 칠이라는 별명 너무 마음 아파. 그녀가 NG 모든 곡 속 너인 거야? 4년 동안 NG 덕질했는데 내가 수배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라니. 배회지 콘서트 마지막 모든 사람이 다시 만나기는 동생에게 한 말이었군. 귀향 들 때마다 눈물 나겠다. 진짜 이야기라니. 임계은하게 구했나 탑돌 4명이 오빠라니. 임계가 휴대폰을 던지고 몸을 뒤척이자 베개 밑에 딱딱한 게 느껴졌다. 꺼내보면 네모나게 접힌 종이로 배회지의 글씨였다. 잘 자, 칠아. 네 글자를 한참 쳐다보고 종이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은 뒤 불을 껐다. 복도 너머로 배성진과 배성아가 다투는 소리, 배성란이 중재하는 목소리, 배회지가 가끔 싸우지 마 라고 하는 낮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문 너머로 희미하지만 따뜻한 소리가 20년 동안 기다렸던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임계가 이불을 턱까지 당기고 눈을 감았다. 내일 라이브에서 내 오빠에게 사랑받는 기분은? 이 질문이 나오면 전 세상에 말해주고 싶다. 덕질하는 것보다 10,000배는 행복하다. 라이브 편. 라이브는 다음날 오후 3시로 정해졌다. 아침부터 임계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고 배성진이 방금 닦은 바닥에 발자국을 남겼다. 그만 돌아다녀. 어지럽다. 배성진이 뒷목 잡고 소파에 앉혔다. 긴장돼. 임계가 쿠션을 꾸깃꾸깃 만지며 말했다. 라이브에서 실수하면 어떡해? 악플 달리면 어떡해? 네티즌이 노래 불러달라고 하면 어떡해? 어제 연습해도 음정 틀렸잖아. 배성아가 주방에서 고개 내밀었다. 음정 틀리면 셋째 탓으로 돌리자. 배성란이 악보보다 고개 들고 부드럽게 웃었다. 좋다. NG 메인 보컬 가르치다 망했다. 실시간 검색 만들면 되겠네. 임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맞은편 소파에서 서류 보는 배회지를 향해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맛오빠, 다 장난으로 생각해. 배회지가 서류를 덮고 손짓해 그녀를 불렀다. 임계가 다가가 옆에 앉고 배회지가 느릿하게 손 뻗어 어깨에 붙은 실밥을 떼냈다. 긴장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가 말했다. 라이브 때 내 옆에 앉아 카메라 정면만 보면 돼.
답하기 싫은 질문은 내가 다 막아줄게. 임계가 안정되는 마음으로 그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봤다. 배회진은 어떤 상황이든 분위기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재주가 있었다. 예전 콘서트에서 마이크 고장 나도 그냥 아카펠라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100번 연습한 것처럼 안정적이었다. 만약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면? 예전 팬카페에 쓴 글 물어보면? 솔직히 말해라. 배회지가 담담하게 말했다. 예전에 우리를 좋아했고 지금은 가족인데 숨길 거 없다. 배성진이 맞은편에서 콧소리를 내었다. 좋다고 하기엔 광기 수준이었잖아. 배성진, 임계가 쿠션 던졌다. 라이브 시간이 다가오자 스태프가 거실에 촬영 장비와 조명을 설치했다. 내 오빠는 심플한 흰색 상의로 갈아입고 임계를 정중앙에 앉혔다. 배회진은 왼쪽, 배성난 오른쪽, 배성아와 배성진은 양 끝자리에 앉았다. 카메라 켜기 전 배성난이 옆으로 와 목선을 다듬어주고 배성진은 뒤에서 솟은 머리를 눌렀다. 배회진은 그녀 손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손 떨지 마 라고 속삭였다. 임계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방송 시작 버튼을 바라보니 심장이 북소리처럼 뛰었다. 셋, 둘, 하나, 방송 시작. 라이브 시청자 수가 무섭게 폭발하며 30초 만에 100만을 돌파했다. 채팅창이 수십 겹으로 겹쳐 임계는 한 문장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온 화면에 동생 귀여워. 내 오빠 동시 출연 죽을 거야 만 보였다. 배회지가 먼저 입을 열고 느리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NG 전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첫 라이브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제 동생 임계입니다. 채팅창이 폭발했다. 배성아가 등 기대하고 나른하게 덧붙였다. 친혈육입니다. DNA 검사 완료했어. 배성난이 웃으며 이어 말했다. 팬분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최선을 다 답해드릴게요. 다만 동생을 놀라게 하는 과한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배성진이 뒤에서 카메라 향해 흉악한 표정 짓고 주먹을 흔들자 채팅창에 비명이 가득했다. 임계는 고개 움츠리고 겨우 안녕하세요 라고 속삭였는데 목소리가 자기 귀에도 들릴 듯 작았다. 배회지가 몰래 손 뻗어 그녀 손을 꼭 잡았다. 건조하고 따뜻한 손길로 내가 곁에 있다 라고 위로하는 듯 했다. 채팅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칠아 예전 정말 오빠들을 남자친구로 덕질했어? 임계가 이 글을 보고 얼굴이 홍당무가 됐다. 배성아가 화면 훑고 냉소했다. 질문 직접적이군. 맞다. 3년 동안 미친 듯 덕질했었어. 이 오빠. 배성아가 그녀 머리를 살짝 눌렀다. 부끄러워할 거 없어. 내 옛글이 전 인터넷에 돌아다니잖아. 내가 나에게 쓴 19금 동인 소설도 다 팬들이 봤잖아. 채팅창에 폭소가 쏟아졌다. 임계는 땅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배성난이 웃으며 중재했다. 동인 소설 쓸 만큼 문장력 좋은 거야. 나중에 곡 작가로 같이 협업하자. 채팅. 셋째 진짜 동생 바보다. NG 모든 앨범 발라드는 전부 동생에게 쓴 곡인가요? 이 질문이 나오자 내 오빠가 잠시 침묵했다. 배회지가 먼저 고개 끄덕이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 17살 첫 곡 쓸 때부터 20셋에 그룹 데뷔하고 4년간 4장의 앨범을 냈는데 매 장마다 동생에게 바치는 곡이 한 곡씩 실렸다. 배성난이 덧붙였다. 첫 앨범 귀향의 수색, 두 번째 기다림의 기다림, 세 번째 재회의 빛, 최근 네 번째 앨범은 7이라는 제목이에요. 채팅창이 잠시 고요해지고 이내 눈물나로 도배됐다. 임계가 눈가가 뜨거워지고 화면을 보지 않고 배회지 무릎 위 손을 바라봤다. 피아노 치고 가사 쓰고 수배지 수만 장 넘게 넘겼던 그 손이 지금 그녀 앞에 평온히 놓여 있었다. 찾은 뒤로도 계속 쓸 건가요? 배성난이 웃었다. 쓸 거야. 예전에는 돌아오길 기다린다 였다면 앞으로는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로 분위기를 바꿀 거야. 배성진이 뒤에서 끼어들었다. 동생이 후렴구 부르기로 연습 중인데 음정 틀리니까 너그럽게 봐줘. 채팅. 치라 데뷔하나요? 데뷔 안 해. 배회지가 빠르고 확실하게 답했다. 연기 좋아하면 연기하고 노래 좋아하면 취미로 하면 돼. 우리가 있으니 먹고 살 걱정 없다. 이 한마디에 채팅창이 다시 폭발했다. 배회지 무표정인데 제일 따뜻한 말 한다. 맛오빠 소유감 너무 좋다. 내 오빠 플러스 7 최강 조합.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대부분 따뜻했지만 가끔 임계가 관심 끌려고 한다는 악성 채팅이 올라왔다. 배성아가 눈살 찌고 카메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관심 끌려고? 우리 그룹 자체가 동생 찾으러 만든 건데 그녀가 굳이 관심 필요할 리 없다. 오히려 우리가 동생이 돌아오길 두려웠다. 배성진이 뒤에서 덧붙였다. 이런 말 또 올라오면 내 부계정으로 직접 댓글 달아준다. 임계가 배성아 소매를 당겼다. 이 오빠 너무 무섭게 굴지 마. 배성아가 그녀를 돌아보고 표정을 부드럽게 했지만 여전히 카메라를 향해 콧소리를 냈다. 그의 차가운 반응에 팬들은 오히려 더 열광했다. 이 오빠 동생 보고 본능 최고. 무대 청년이 집에서는 동생 밥 챙겨준다니. 라이브 중후반에 한 질문이 떴다. 치아 예전 덕질할 때 언젠가 4명이 전부 친오빠일 거라고 상상한 적 있어? 임계가 채팅을 보고 잠시 멍해지고 고개를 들 때 눈가는 붓지만 입가는 웃고 있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 당시 내 인생에서 화면 넘어 그들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힘들 때 단독 월세방 살고 월세도 못 내고 밤에 배고팠는데 그들의 직캠 보고 버틸 힘을 얻었어요. 코를 훌쩍이고 이어 말했다. 그때 팬카페에 당신들은 나의 빛이라고 썼는데 지금 알고 보니 그 빛은 줄곧 나를 향해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배회지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 그녀 손을 꽉 움켜잡았다. 배성나는 고개를 돌리고 배성아는 천장 쳐다보고 배성진은 등 쿠션에 얼굴을 묻었다. 채팅창이 몇 초간 정적이었다가 치라 울지마. 앞으로 오빠들이 다 지켜준다. 로 가득 채워졌다. 라이브가 끝나갈 때 4사람이 동시에 카메라 향해 말했다. 앞으로 우리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임계가 눈물 어린 눈으로 V를 그리자 마지막 채팅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치라 예전에는 빛을 쫓았지만 지금은 빛이 너를 찾아왔어. 방송을 끄자 배성진이 먼저 달려와 그녀를 꽉 안고 무거운 몸을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왜 말 안 했어? 임계가 숨가쁘게 허덕이자 배성난이 둘을 떼어주고 배성아는 티슈 건네 눈물 닦게 했다. 배회진은 곁에 서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앞으로 배고플 일 없다. 배회지가 눈물을 다 닦은 뒤 말했다. 뭐든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라. 임계가 눈물 그치고 웃었다. 만안전석 먹고 싶어. 내가 만들어줄게. 배성진이 다시 달려들었다. 배우면 되니까. 그날 밤 실시간 검색이 라이브 영상으로 전부 채워졌고 임계 트위터 팔로워가 500만을 넘었다. 소파에 웅크리고 댓글을 훑어보니 팬들이 수기 감상평을 많이 올렸다. NG의 숲의 이야기가 가족애를 믿게 해준다고. 누군가 배회지 첫 앨범 손가사 사진을 올렸고 구석 연필 글씨를 확대하면 동생에게 어디에 있든 오빠들이 너를 찾는다라고 적혀 있었다. 임계가 그 캡처를 저장하고 예전 배회지 윙크 배경화면을 지웠다. 이제 새 배경화면은 맛오빠 라고 적었다. 시간이 흘러 임계의 연애 활동이 순조로워졌다. 새 전담팀이 배치되고 무명 엑스트라에서 모든 제작사가 섭외하는 인물로 올라섰다. 하지만 대본 선별은 내 오빠가 엄격히 관리했다. 배회지가 모든 대본 검토하고 배성아는 감독 평판 조사, 배성나는 로맨스 장면 수위 체크, 배성진은 대사 연습 상대가 돼줬다. 이 키스 장면 안 돼. 배성진이 로맨스 대본 펴고 찡그렸다. 삭제해라. 임계가 대본 빼앗았다. 나 어른 역할인데 연애 장면 정도 있을 수 있잖아.
키스 장면만 안 돼. 배성진이 당당하게 말했다. 보기 힘들어. 배성아가 지나가며 끼어들었다. 고생하는 촬영도 다 거절해. 와이어 타고 물에 잠기고 야철하는 건 안 돼. 그러면 뭘 촬영하라는 거야? 재벌딸 여주인공? 그건 괜찮다. 맞은편에서 들은 배회지가 진지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남주는 교체해야 해. 남배우와 신체 접촉 안 되게. 배성란이 악보보다 고개 들고 부드럽게 웃었다. 좋다. K. NG 메인 보컬 가르치다 망했다. 실시간 검색 만들면 되겠네. 임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맞은편 소파에서 서류 보는 배회지를 향해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맛오빠, 다 장난으로 생각해. 배회지가 서류를 덮고 손짓해 그녀를 불렀다. 임계가 다가가 옆에 앉고 배회지가 느릿하게 손 뻗어 어깨에 붙은 실밥을 떼냈다. 긴장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가 말했다. 라이브 때 내 옆에 앉아 카메라 정면만 보면 돼. 답하기 싫은 질문은 내가 다 막아줄게. 임계가 안정되는 마음으로 그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봤다. 배회지는 어떤 상황이든 분위기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재주가 있었다. 예전 콘서트에서 마이크 고장 나도 그냥 아카펠라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100번 연습한 것처럼 안정적이었다. 만약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면? 예전 팬카페에 쓴 글 물어보면? 솔직히 말해라. 배회지가 담담하게 말했다. 예전에 우리를 좋아했고 지금은 가족인데 숨길 거 없다. 배성진이 맞은편에서 콧소리를 내었다. 좋다고 하기엔 광기 수준이었잖아. 배성진, 임계가 쿠션 던졌다. 라이브 시간이 다가오자 스태프가 거실에 촬영 장비와 조명을 설치했다. 내 오빠는 심플한 흰색 상의로 갈아입고 임계를 정중앙에 앉혔다. 배회지는 왼쪽, 배성란 오른쪽, 배성아와 배성진은 양 끝자리에 앉았다. 카메라 켜기 전 배성란이 옆으로 와 목선을 다듬어주고 배성진은 뒤에서 솟은 머리를 눌렀다. 배회지는 그녀 손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손 떨지 마 라고 속삭였다. 임계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방송 시작 버튼을 바라보니 심장이 북소리처럼 뛰었다. 셋, 둘, 하나, 방송 시작. 라이브 시청자 수가 무섭게 폭발하며 30초 만에 100만을 돌파했다. 채팅창이 수십 겹으로 겹쳐 임계는 한 문장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온 화면에 동생 귀여워. 내 오빠 동시 출연 죽을 거야 만 보였다. 배회지가 먼저 입을 열고 느리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K. NG 전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첫 라이브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제 동생 임계입니다. 채팅창이 폭발했다. 배성아가 등 기대하고 나른하게 덧붙였다. 친혈육입니다. DNA 검사 완료했어. 배성란이 웃으며 이어 말했다. 그건 괜찮다. 맞은편에서 들은 배회지가 진지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남주는 교체해야 해. 남배우와 신체 접촉 안 되게. 임계가 대본을 소파에 내던졌다. 그냥 유리관에 가두고 살라는 거네. 가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배성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결국 임계는 민급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집을 떠난 재벌딸 역할로 로맨스 라인 없이 가족 화해가 주 내용이었다. 내 오빠가 모두 대본을 통과시키고 배회지는 인맥동원의 여주 자리를 따줬다. 촬영 첫날 네 사람이 촬영장 전 커피와 간식을 쏘고 직접 왔고 감독은 배회지 손잡고 떨었다. 촬영 기간 네 사람이 번갈아 촬영장에 와서 응원했다. 배성아는 제일 자주 왔고 맛있는 도시락 들고 감독 모니터 뒤에 앉아 촬영 구경하고 배성란은 기타 들고 와 임계 쉬는 시간 연주해주고 배성진은 보조 역할까지 맡아 물 주고 우산 씌워주고 대사 연습해줬다. 배회지는 촬영 힘든 장면만 찾아오고 한 번 임계가 울 장면 10번 넘게 실패하고 구석에서 좌절하자 조용히 감독 옆에 서서 기다렸다. 임계가 그를 보자 마음이 안정돼 한 컷 만에 통과했다. 촬영 끝나고 배회지가 물 건네며 울 장면 잘 소화했다 라고 칭찬했다.
촬영 마지막 날 네 사람이 같이 촬영장으로 마중 나왔다. 내 키 185가 촬영장 문 앞에 서면 제작진과 감독이 직접 마중 나왔다. 임계가 극중 치파오 입고 나오자 배성진이 외투 걸어주고 배성하는 생강차 건네고 배성나는 꽃다발 받아주고 배회진은 차 문 열어 기다렸다. 전 촬영진이 검은 승합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부러워했다. 드라마 개봉 후 평점과 흥행이 모두 좋았고 임계는 올 장면으로 연기파 팬을 많이 얻었다. 시사회 기자가 가족 화해 장면을 어떻게 연기했냐 물었을 때 임계는 웃으며 말했다. 연기할 필요 없어요. 매일 오빠들과 화해하고 지내니까 자연스러워요. 관객석이 웃음으로 채워지고 첫 줄 네 오빠가 모두 박수를 쳤다. 배성진은 자기가 만든 7최고라는 조명판 들고 흔들었고 전 관객이 다 보였다. 시상식 당일 임계는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 레드카펫에는 내 오빠가 따라오지 않았고 그녀는 연한 노란 하이쿠티르 드레스를 입었다. 치마 레이스는 배회지 올해 맞춘 빨간 원피스색만 바꾼 디자인이었다. 레드카펫 호스트가 오빠들은 안 왔어요? 라고 물었다. 임계가 관객석 한쪽을 보고 웃었다. 와 있어요. 아래 앉아 계셔. 카메라가 관객석으로 넘어가고 키 큰 네 남자가 한자리에 붙어 앉았다. 배성진은 조명판 들고 배성하는 넥타이 고치고 태연한 척, 배성나는 카메라 향해 부드럽게 손 흔들고 배회진은 무표정하지만 입가가 웃고 있었다. 신인상 호명될 때 임계는 완전히 멍해졌다. 옆배우가 팔을 밀어주고 단상으로 걸어갔다. 첫 줄 배회지가 손 내밀어 그녀 손을 살짝 잡아주고 어지러운 정신을 가다듬게 했다.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아래를 내려다보고 준비한 말은 다 있고 진심으로 말했다. 예전에 이 네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들에게 사랑받는 게 진짜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아요. 관객석에 폭발적인 박수가 울렸고 첫 줄 네 사람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배성진이 임계 최고라고 외치다 배성아에게 뒷머리 한 대 맞았다. 수상 파티는 임가 별장에서 열리고 테이블 3개를 마련해 친척들이 많이 왔다. 임계는 엄마에게 이끌고 친척들에게 소개받는 동안 내 오빠가 곁을 떠나지 않고 술 권하는 사람을 전부 막았다. 배회진은 소주 맥주 전부 차단하고 배성하는 와인 대신 마시고 배성나는 주제 돌리고 배성진은 눈빛으로 위협했다. 손님들이 다 떠나고 임계는 드레스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축 늘어졌다. 내 오빠가 주변에 둘러앉고 배성진은 귤 까주고 배성나는 관자놀이 주물러주고 배성하는 꿀물 들고 왔다. 배회진은 소파 팔걸이에 앉고 그녀 눈가 흩어진 머리를 정리했다. 피곤해? 응. 임계가 길게 늘어졌다. 엄마가 친척 소개시켜주느라 머리 아파 누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 자주 만나다 보면 자연히 익숙해질 거야. 배회지가 말했다. 임계가 한쪽 눈만 뜨고 쳐다봤다. 맏오빠 예전에 언젠가 단상에서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배회진은 잠시 침묵하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생각했어. 20해 동안 매일. 임계가 몸을 뒤척이고 소파 쿠션에 얼굴 묻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앞으로 상 더 많이 받아서 맏오빠가 자랑할 거 많게 해줄게. 배회진은 말 없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배성진이 귤 한쪽 입에 넣어주며 말했다. 상 생각하기 전 귤부터 먹어라. 임계가 귤 씹으며 중얼거렸다. 넷째, 앞으로 조명판 들지 마. 부끄러워. 어디 부끄러워? 전국 사람들이 내 솜씨 칭찬하는데. 배성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전 팬들이 팬클럽 회장 같다고 놀리는 중이야. 나 회장 맞잖아. 내 동생 덕질하는 게 뭐가 나쁜데. 배성난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배회진은 꿀물을 건네 임계가 마시게 했다. 거실등이 따뜻하게 켜지고 내 오빠가 축 늘어진 동생을 둘러싼 모습은 20년간 수만 번 상상했던 광경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임계가 꿀물 다 마시고 문득 생각나 휴대폰 꺼내 사진 한 장 찍었다. 소파 구석 내 쌍의 남자 바지와 맨발인 자기 발이 함께 찍히는 사진이다.
트위터에 올리고 글을 썼다. 수상소감에 다 못한 한마디. 오빠들이 있어서 정말 좋다. 30초 만에 댓글이 10,000개를 넘었다. 임계가 웃으며 댓글을 보고 배성진이 다가와 화면 가리키며 한 인기 댓글을 읽어줬다. 칠아 전생에 은하계 구했나? 다음 생에는 내가 동생 할래. 꿈도 꾸지 마. 배성진이 직접 계정으로 댓글 달았다. 이 생에는 기회 없어. 임계가 휴대폰 빼앗았다. 내 계정으로 댓글 쓰지 마. 쓸 거야. 배성아가 배성진 뒷목 잡고 떼어냈다. 동생 방해하지 마. 쉬게 해줘. 거실이 조용해지고 임계는 소파에 누웠다. 머리 위는 배회지의 팔걸이, 발밑에는 배성난이 벗어준 구두, 배 속에는 배성진이 깐 귤, 손에는 배성아가 준 꿀물. 천장 샹들리에를 바라보며 20해 전 월세방에서 배고팠던 자기 자신이 이 광경을 본다면 미쳐버릴 거라 생각했다. 화면 속 아이돌이 과일 까주고 술 마가주고 차 태워주는 가족이 된 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오빠, 임계가 작게 불렀다. 4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불러봤어. 임계가 눈 감고 웃었다. 배회지가 다시 머리를 쓰다듬고 배성진이 작게 계속 불러도 돼 라고 속삭였다. 배성난의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고 신곡 7의 멜로디였다. 임계가 피아노 소리 속에서 졸음에 빠졌다. 희미하게 배성아가 잠들었네 라고 속삭이는 소리, 누가 담요 덮어주고 발을 바르게 놓아주고 에어컨 온도 낮추고 배성진을 데리고 조용히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눈은 감았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마무리. 이후 매년 임가는 임계를 찾은 그날 가족 만찬을 열고 내 오빠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배회지는 여전히 매년 새빨간 원피스를 구매하지만 임계는 연한 노란 하이쿠티르 드레스를 입는 걸 더 좋아했다. NG은 매년 새 앨범을 발매하고 언제나 7이라는 동생에게 바치는 곡이 한 곡 수록됐으며 곡 분위기는 기다림의 어두운 선율에서 만남의 밝은 선율로 바뀌었다. 임계의 연기 커리어는 꾸준히 성장하고 여러 유명상을 받았으며 모든 트로피는 임가 거실 가장 눈에 띄는 선반에 전시됐다. 배회지는 손님 올 때마다 선반 옆에 서서 내 동생이 탄 상이라고 자랑하고 배성아는 직접 손님 데리고 트로피를 가리킨다. 임계 트위터 고정글 집에 왔어 는 지금도 그대로 걸려있고 팬들은 이걸 7선언이라고 부른다. 가끔 옛덕질 글이 발굴돼도 댓글은 전부 예전 오빠라 부르고 지금 진짜 오빠 부르는 인생 최대 승리자로 채워진다. 어느 날 저녁 촬영 끝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오빠는 모두 각자 스케줄로 외출 중이었다. 임계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앨범을 넘겼다. 맨 처음 사진들은 전부 NG 무대 사진으로 여보이로 4호 폴더로 나뉘어 있었고 뒤로 갈수록 5사람 합사, 샤브샤브 밤, 녹음실 촬영, 시상식 뒤 포옹으로 바뀌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오늘 찍은 배성진이 조명판 들고 관객석에서 뛰어노는 사진이고 글은 내 최대 팬이었다. 앨범을 맨 처음으로 돌려봤다. 그때 월세방에서 배고팠던 자기와 지금 에어컨 바람 쐬고 소파에 앉은 자기는 같은 사람인데 그 사이 4년이 길고도 짧은 꿈 같다. 휴대폰이 진동하고 가족방 메시지가 올라왔다. 배성진, 오늘 늦게 끝나니 동생 먼저 자 기다리지 마. 배성아, 밤군 고구마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어. 배성난, 새 곡 데모 피아노 연주 음성 보냈어. 임계가 음성을 눌러보니 가벼운 신곡 선율이 흘러나왔다. 마지막 배회지 메시지, 집 앞 주차했어 곧 올게. 임계가 창가로 달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배회지 차가 마당에 세워져 있었고 차에서 내려 창가의 그녀와 눈을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3층 높이인데도 그 미소가 선명하게 보였다. 임계가 창문에 매달려 소리쳤다. 오빠 배고파. 배회지가 포장봉 들고 흔들어 보였다. 구이 집 포장 사왔어. 임계가 계단으로 뛰어내리고 슬리퍼 소리를 내며 복도를 지나 사진벽을 훔쳐봤다. 가장 중앙에는 올해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있고
내 오빠가 임계를 둘러싼 모습. 배경은 빨간 원피스가 걸린 벽이다. 사진 오른쪽 위에는 배회지의 선명한 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치라, 집에 왔다.